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2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진행해 주실 세 분의 패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는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뭐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한 근황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다른 건 없어. 자기 시간을 따로 안 가지세요? 어떠세요? 취미 활동 같은 거는? 하죠. 운동도 하고 책도 네. 보고 네. 영화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뭐 따로 뭐 어디 뭐 학원을 간다던가 뭐 이런 거는 따로 없으신 거죠? 아니면 아니면 어디 동호회 옛날처럼 뭐 인라인 동호회를 다닌다던가. 인라인. 머리 염색하고. 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따로? 이 근황을 만들기 위해서 네. 다음 주부터 도전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뒤를 이렇게 묶고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막 펄럭이는 스타일. 대걸레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레게 스타일로. 그래요? 생각만 해도 아주 짜증이 나는데. 왜냐면 또 새해가 되면 막 뭐 새롭게 막 뭐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혹시나 막 여쭤본 거고. 동네 아이들이 뒤에서 보면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아마 요즘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이제 몽타주들이 많이 나와요. 범인들의. 아마 요 얘기 듣고서 아마 그림을 대충 그려보시면 아마 대충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사축입니다. 네. 아니, 얼굴이 좀 좋아지셨어요? 가족들이 호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아. 아이는 태능으로 들어갔고, 네네네. 집에서 이제 딱 이제 절간 같습니다. 절간. 형수님만 어디 친정 가시면 딱이네. 예. 절간 같아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마음껏 술렁 벗고 네네. 매일 뭐 팔굽혀펴기 하고 뭐 그렇게 지내죠.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왔네. 그러니까 왜냐 한동안은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원래 생활을 오래 했었잖아요. 그 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를 몰랐는데 한번 막 대가족이 와가지고 막 휘젓고 가니까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행복을 찾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참 좋아지셨고. 뭐 우리한테 감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와서 뭐 먹고 갔어요? 그 호주에서 오신 분들. 일단은 네. 뭐 아이들이 입이 네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가면 곱창을 먹어야 된다. 외국에 없어요 그런 요리들이? 네, 곱창 그러니까 요리? 곱창은 일단 버려요. 외국. 그러니까 호주 이런 데서 다 수입하고 그다음에 네. 예전에 유학 초창기 때 네. 뼈를 그냥 무료로 줬어요. 안 먹어? 뼈 과서 먹는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자꾸 그걸 무료로 달라고 근데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싼 게 이해가 안 가. 그거 들들들들 끓여갖고 그러니까 네. 식당에서 다 그걸 갖다 이제 무료로 이제 정말 바구니로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끓여갖고 그래서 그 외국 식당 가면 곰탕하고 설렁탕이라고 하나? 네. 전 뭐 차이를 모르겠어요.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가 뭔지. 곰탕이 네, 조금 더 오래 끓여요. 그래요? 우거지와 쓰레기의 차이, 쓰레기라고 하나? 시래기. 시래기. 네. 우거지와 시래기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고 곰탕과 설렁탕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시청자들이 막 댓글창에 난리 나겠죠. 그래. 그냥 간단한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곰탕은 네. 고기를 삶아요. 그러니까 물이 맑아요. 곰탕이요?
네. 뿌는 거 아니에요? 고기. 그리고 설렁탕은 뼈를 삶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근데 아. 그게 퓨전돼 있는 거야. 요즘에는 퓨전이 돼가지고 아. 막 서로 섞이기도 하는데 그 차이는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는 뼈나 고기냐 삶는 게. 아, 나주곰탕이 맑은. 그러니까 곰탕을 어른들 아. 그러니까 좀 양반들이 먹었던 거고 설렁탕은 뼈다귀 부속물 이런 아. 걸로 설렁탕은 그래요? 좀 서민들이 먹었던. 그러면 아. 쓰레기랬나? 시래기 쓰레기하고 우거지고. 우거지는 뭐예요? 우거지는 그냥 야채를 삶은 거고요. 예. 시래기는 무청을 말려서 쓰는 거야. 아. 자, 여기까지. 요거 넣어주세요. 녹음할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괜찮다 이거. 아, 클리어. 중간에 클리어 됐어. 푸나의 팁 해갖고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방송 나갈 때 재밌을 것 같아. 자, 어쨌든 다 해결되셨어요? 네. 아, 깨끗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검색하면 다 웬만한 거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궁금하다면서 50년간 궁금하고 그냥 검색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세요? 자, 잘못했습니다. 우리 중간에 깔끔한 팁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약간 오늘 의상이 그 산타클로즈 의상 좀 개량한 옷처럼 보여요. 네, 계량 산타복. 아 그래요? 요즘에 이제 어떻게 아직은 뭐 봄은 아니지만 네. 이제 슬슬 이제 좀 새해가 되면 여성분들은 좀 어때요? 자꾸 구매 의욕이 좀 생기나요? 아니요. 그 생각이 없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죠. 아껴야 잘 살죠. 아니 그래도 약간 싸고 좋은 걸 사면 되죠. 지금 좀 시즌인 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겨울 상품 세일하고 맞아요, 지금 그런 맞아요. 기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막 충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세일 몇 프로, 50%, 60% 이런 거 지나가다 보면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정말. 좀 사야 되나? 막- 요즘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 해외에 사시는 교포들이 네. 직구 같은 거를 해요. 네. 그래서 직접 지금 완전 세일 시즌이어가지고 그쪽은 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라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뭐 업투 50%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프랑스 같은 데는 9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와. 세일에. 포켓몰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세일하는 어. 브랜드여도 그쪽이 더 싸니까 사진 찍어서 이제 보통은 명품이면 더 차이가 나니까 해서 오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한두 개 사서는 안 되겠고 좀 많이 살 때 좀 그 직구로 하면 좀 도움 되겠네요. 네. 예. 자, 또 그냥 다 들어봤고 역시 아. 쇼핑은 네. 마차님께. 전문이에요. 요런 거나 하세요. 요런 거 팁 네. 알려주는 거. 하려고 했는데 예. 구매 팁. 힘들더라고요. 네. 편집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왜냐면 저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주변 친구들이 서서히 좀씩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팁도 좀 알려주고 또 코치도 좀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 좀씩 있어요. 갖고 그때 보람을 좀 느끼는데 고민할 때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오늘 그냥 큰 것 2020년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빅 프로젝트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급식왕 2집 앨범 녹음했습니다. 앨범. 예. 이제 할까 말까 송에 이어서 두 번째. 잣은 아직 초등학생들한테 잣은 좀 위험하고 그럼 잣은 20살 넘어야지 감당이 돼요. 그건 급식왕에서 오픈할 거니까. 네, 그 아예 새로운 노래예요. 뭘로? 네. 샴푸는 위험해라는 곡이에요. 샴푸? 샴푸는 위험해라는 아주 그 독특한 기대됩니다. 아주 녹음이 잘 된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은 주제를 저희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또 새해가 되니까 한 살 더 먹으면서 이제 어떡하지? 뭐 나이에 대한 부담감 그게 곧 건강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생로병사의 비리. 네, 비리. 네, TV에서 하는 거는 이제 비밀인데 우리는 그냥 비리 뭐 이런저런 자기가 알고 있는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마차님이 점지해 주셔야죠. 오늘 이제 약간 그런 순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찍는 걸로 가는 건가요? 준비 안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찍어보세요 한번. 네. 김일희 씨가 1번 하세요. 자, 1번. 네. 1번 가겠습니다. 2번, 3번, 4번 할게요. 이번에 약간 좀 바꿨네. 제가 1번이고 오사춘기님이 2번이고 야수님이 3번. 3번. 예. 네, 그다음에 마차님 4번. 언제나 네, 4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125회 생로병사의 비리, 네,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녹음하고 나서 이틀 뒤에 이제 그 건강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그 정기 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짝수예요, 끝자리가? 그걸로 하는 거 생년월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도수? 연도가 올해는 짝수가, 짝수예요. 네. 맞아요. 제가 짝수니까 7, 8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예전에는 사실은 건강검진이 이렇게 막 와도
그냥 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냥 일반적인 검사 건강하니까 그냥 뭐 특히 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 나면 아우 다시는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몸이 괴로워요. 그래서 어차피 건강하고 하니까 안 해야지. 그러니까 위염만 조금 있대네. 뭐 요 정도로 알았는데 아니 요즘에 그거를 안 하면 벌금 물지 않아요? 그러지는 벌금까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아, 회사에서 난리 치던데. 아니, 건강검진 하라고 그래갖고 아이 귀찮아 뭐라. 아 바빠 죽겠는데 꼭 아니, 바쁠 때 하라고 아니 근데 그러잖아. 그거 나라에서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예 안 그게 돼요 자꾸 이거. 12월에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미루고 비밀이. 막 바빠 죽겠는데. 막 끝자리가 뭐예요? 짝수예요? 네. 그럼 올해 대상이 올해 대상. 아니요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한 건 입에 회사에서 막 해주는 거고 꽉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정말 싫어. 연초에 하는 게 나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아시네. 제가 이 예약 때문에 이게 전화를 막 했잖아요. 갖고 이제 1월이나 초창기에는 좀 한가하대요. 특히 이제 명절 전이라서 그런지 좀 예약하기도 좀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종합 검진을 이제 딱 진짜 안 받아도 돼요? 안 물어? 안 물어요. 페널티 안 물어요? 아니 무슨 민방위 훈련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큰 병이 생겼을 때 예. 약간의 그러니까 아니야 불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예, 불이익이 있어요. 안 받아 그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벌점을 준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그래요? 방식은 아니 아니고. 직원이 나한테 왜 안 받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건 받는 게 아니면- 맞아. 아니, 짜증 낼 일이 예.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그 직원분이 그 해당 병원하고 뭔가 커미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받아야 10만 원이 들어가거든. 아 내가 진짜 하여튼 네. 별로였어.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뭐 그런 거 해주는 병원들 중에 좀 이제 좀 큰 데로 이렇게 좀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맞다. 우리 새날 우리 팬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있잖아요. 우리 저기 강남 구경 시켜주는 형이 한 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병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보자 그러셨는데 다음 주에 제가 종합 검진을 받아야 돼가지고요. 그거 끝나고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검진? 야 우리 병원에서 해. 거기서 하겠어요.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고, 그래서 뭐 원래 대장 내시 저 40살이 넘으면은 그 위내시경은 그냥 해줘요. 예. 나라에서 해주는 예, 건데 예.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이제 추가 요금을 내고 아니 받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 이렇게 네. 뭐 레터 날라갖고 하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상하게 그거를 국가에서 공짜로 하는 거 왜 이렇게 귀찮으면서 네. 제 이제 동생의 그 부인이 재수 씨라고 하죠. 간호사세요. 그 건강검진 센터에서 하는데 100만 원씩 해요. 그런 되게 맞아요. 건강검진 저 하는 게. 잡다한 거 다 넣어가지고. 예, 추가로 그런 건 막 또 넣으면. 이렇게 가서 악착같이 또 받아요. 돈 내고 하는 거는. 가만 사람 보면 마음이 그런 거죠. 비슷해. 비슷한데 그래도 병원 뭐 장비라던가 뭐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뭐 우리는 직장을 따로 안 다니는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저희는 이제 협회가 있잖아요. 코미디 협회에서 그 1년에 그 모임에 몇 번 이상 출석을 하게 되면은 건강 검진을 해줘요. 와요 이게 어느 병원에서 받으라고 오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걸 가기 위해서는 그 협회에서 하는 체육 대회를 꼭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체육대회 있는 날마다 행사가 같이 맞물려서 항상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번 쌓이다 보니까 한 3년간 안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건강검진을 이제 받는데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전에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몸에 좀 이상 증세를 느꼈어요. 이번에는 뭔가 이거 어떻게 나올까, 결과가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안 좋은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 특히 저는 이제 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위가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은 지가 한 몇 개월 됐어요. 원래 작년 한 9월, 10월부터 아팠는데 참았죠. 내년에 저 검진 받을 때 하려고 그걸로 하자. 한 네. 3개월 버티고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알약을 좀 사 먹었어요. 이제 이 약은 좀 이제 일본에서 만든 약이라서 좀 유명한 약이었는데, 양배추로 만들었다는. 그쵸. 그거. 그걸 이제 일본에 누가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가끔씩 주기도 하고 먹었던 약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알약으로 된 거 그거를 이제 조금 먹었는데도 예전에는 그거 먹으면 좀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먹어도 효과를
잘 못 느껴요. 불매운동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내가 그게 내가 거부하는 거 내 위가? 그 일본에서 파는 거랑 한국에서 파는 거랑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파는 게 사실은 더 그게 효과가 더 있다는 오리지널이고 이야기가 있어. 아 이 사람들 그게 안 방사능 되겠네. 때문이에요. 차별하네. 차별하네 이 사람. 그래서 위에 대한 걸 내가 알아보다가 이제 이 위가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안 좋아지는 데는.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안 좋게 여기는 음식 중에는 이제 술, 그다음에 담배, 또 맵고 짜게 먹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내가 저번에 네. 유튜브를 막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딱 봤더니 디진다 돈가스라는 게 있어요. 디진다 돈가스. 매운 거 엄청 매운 거 있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어. 거기에 그 위가 뒤집어져. 이리씨가 나와서 네. 이리씨가 나와서 그걸 먹더니 어. 막 울라고 하는 거예요. 막 안 죽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그거 먹고 난 이후부터 위가 안 좋아진 거야. 시기가 어쩌고 술하지 담배하지 어. 디진다 돈가스 같은 거 먹지. 그러니까 지금 몸이 이제 마탱이가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위가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서 나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안 좋아져요. 최근에는 이제 자기 그 온라인상에서 핸드폰이 털린 분 있잖아요. 그 주모 씨라고 그분이 아마 위가 많이 안 좋아지셨을 거예요. 아, 그 교수님 해킹해가지고 동양대 교수님 그분 그 말고, 사람 아니야. 누구죠? 말고 연예인 중에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도 있고 그분하고 또 같이 뭐 그 카톡 하신 분이 뭐 장모 씨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하고 있고 장모 씨의 아들 모 동건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회사가 큰데야 큰일 나. 그리고 그 전에 스트레스 가장 심하게 받았던 분이 김건모 씨. 그분은 괜찮아? 이분은 뭐냐면 이분도 모 씨는 들어가는데 이분은 왜냐면 이제 그 잘잘못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밝혀야 되는 단계가 된 거고 아까 그 얘기했던 두 분은 뭐 아직 뭐 정확하게 막 이렇게 뭐 찌라시로는 막 이렇게 돌고 했는데 본인들이 뭐 대놓고 밝힌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많거든 이런 거에. 그러니까 털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어디서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직접 털렸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이트에 털렸을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털렸대요. 아니 삼성에서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삼성 폰에서 털린 게 폰에서 아니라 털린 게 아니라 클라우드 쪽 사이트에서 아, 비밀번호가 거기를 해킹한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 주모 씨 거 하나만 털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해커다. 나 같은 사람에게 선량하게 사는 걸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나쁜 자의 마음을 먹으면 여러 명 걸 털잖아요. 그 사람 여러 번 걸 털었어. 털었어. 한 1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갖고서 이제 돈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안 털 테니까 돈 줘라. 근데 뭐야? 네가 아니, 뭔데 그런 돈 적 달래? 없어요? 뭐야? 그런 적 전 1,000만 원 줬어요. 진짜? 왜요? 예. 뭐가 털렸길래? 저는 온라인 사업 하잖아요. 예. 그 어느 날 정말 전화가 회사로 온 거예요. 우리는 해커입니다. 이러고 왔어요. 홈페이지를 다시 살리려면 1,000만 원을 달래 했어요. 에이, 장난하나 봤는데 홈페이지가 다운됐어? 이상해졌어요? 뭐 그냥 안 돼? 그냥 간 거야 그냥. 음. 프리즈 그냥 간 거야.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러면은 1,000만 원 줬어요? 걔한테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업체한테 이거 아니. 좀 막아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 1,000만 원 주고 갖고 오는 게 나아요. 아니 그래 1,000만 원 주고 고쳐줬어요 다시. 예. 다시 그냥 1,000만 원 그 자리에 뜯긴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바이바이. 사람이 그래도 깔끔하네. 원래 또 지저분한 애 같으면은 또 6개월 뒤에 아니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500 더 줘. 그리고 연락을 했어요. 돈을 입금 받고 나서 경쟁 업체를 얘기하래요. 다 해주겠대. 대박. 와,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경쟁 업체 얘기하세요. 자기가 똑같이 해주겠대. 야, 그러면 혹시 주모 씨도 당한 거 아니야? 딴 사람한테? 딴 사람이 지금- 돈 줬는데 지금 싫어하는 연예인을 이름 얘기를 해라. 그 내가 생- 다 해주겠다. 지금 그 생각하니까 아니 왜냐? 그러니까 갑자기 혈압이 막 혈압이 오르는 거야. 오르죠. 아니 그 사람이 블랙해커 자기는 블랙해커다라면서 예. 접근을 해서 여러 명한테 컨택했다는 예, 거죠. 예. 아이돌하고 그냥 유명 셰프, 그렇죠, 그렇죠. 운동선수 뭐 해가지고. 근데 나머지는 돈으로 막은 거야. 그렇죠. 근데 주모 씨는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소속사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해가지고 퍼트려 버려본 예, 거잖아. 그렇게 된 건데 응.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여파가 뭐가 있냐면 다른 연예인들도 계속 건들 텐데 아마 다 합의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쏠쏠하겠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샘플을 하나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모 씨를 영화배우 주모 씨를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봤지? 이렇게 돼. 너네 어차피 1년간 활동하면 어느 정도 벌잖니? 그냥 그거 나 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더 큰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압 올라. 해커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 수많은 카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예를 들어서 샘플을 보여줄 때는 제일 센 걸 터뜨리지 않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를 터뜨린 게 주모신 거야. 그걸 더 보여줬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여파가. 그러면 그거보다 더 센 사람들이 앞으로 그 감당할 액수는 내가 봤을 때는 요거 터짐으로 인해서 액수가 올라갔다. 최소 몇 억씩.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뭐 범죄적인 것까지 뭐 예전에 뭐 승리라던가 장준영 사건과 비교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진짜 범죄고 요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사진가 몰래 촬영한 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 가능성도 있는데 나머지는 그게 그 사생활이란 말이에요. 범죄라기보다는 사생활인데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은 사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비난은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비난이 커지면 연예인들이 1차 타격이 어디로 오냐면은 광고로 오는 광고가 안 붙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도 있어요. 광고 조건에. 품위 유지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파가 좀 기대서 이분들이 위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당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최근에는 보니까 좀 이제 좀 유튜브 쪽에서도 변호하는 쪽도 좀 소송하던데. 네, 변호하는 쪽도 좀 생겨가지고 이제 맞대응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뭐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는 위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나보다 더 위가 안 좋을 것 같은 분들 좀 얘기해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위가 특히 이제 안 좋은 세 가지로 지금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위염, 위궤양, 위경련, 뭐 위암. 네. 그러니까 뭐 위경련 같은 경우는 말을 잘 안 하니까 보통 위암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위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관심이 가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 어떤 아줌마가 이제 그 애가 아프니까 자기가 막 검색하다가 막 약도 개발하고 막 이런 것처럼 내가 아프니까 당해보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가 이제 위산을 통해서 이제 미생물과 세균을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이제 세균도 죽이지만 또 그 음식물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 기능이 이제 주 기능인데, 그리고 이제 음식물하고 위액이 잘 섞이게 해주는 소화 작용까지 이제 위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위염이 뭐냐? 위염은 아마 우리 이 중에도 한두 명은 위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위험 있지 않아요? 위험 대한민국 있어요. 사람 다 있지 않나? 보통 40세 이상 되면 네. 역류성 식도염 초기 증상은 다 가지고 있죠. 맞아요. 역류성 식도 그것도 스트레스가 거의 또 직방인데 원인이. 갖고 이제 위염은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상복부가 불편한 상태를 이제 주로 얘기하고, 뭐 요즘에 아까 얘기했던 뭐 과민성 대장, 뭐 귀궤양성 소화불량 같은 뭐 이런 기능성 장애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연구 결과가 있는데 100명 중에 86명, 그러니까 86%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위염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원인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해요. 뭐 청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었거나, 뭐 맵거나 자극적인 거, 뭐 약물을 많이 먹는 거, 약을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위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 먹으면 그게 이제 긁어낸다는 거죠. 이거를. 감기약 있잖아요. 네. 감기약의 대부분이 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가 아파요. 그거 먹으면. 감기약이 너무 독하니까 네. 감기약의 대부분이, 감기약은 되게 조그만데 나머지 그 알약들이 다 위 그 방어하는 그런 약이래요. 감기약이 독하다지만 아무리 독해도 위산만큼 독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쇠도 녹인데. 정말 위라는 그 기관이 진짜 신기한 게, 그 위산을 그냥 이제 일반 용기에 담아서 그 고기를 담그면 그게 부식될 정도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부식되는 게 보일 정도로 강력한 산성인데,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염산 같은. 예. 그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산성인데 그 위벽이 365일 버티고 있잖아요. 진짜 신기한. 그래서 식중독이 애지간하면 안 걸려요. 식중독이 위에 가고 싹 죽이니까. 근데 진짜 식중독이 걸리는 거라면
정말 이 음식이 대지간이 먹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는 결국에는 네. 나 못해야지 배째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위가 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데 갖고 이제 위염에서 좀 발전이 되면 위궤양이 갑니다. 위궤양. 그러니까 이제 위염 증상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속쓰림, 신물, 복부, 불쾌감 뭐 이런 가벼운 증상에서 이제 구토, 두통 요 정도고 위궤양은 이제 좀 더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위궤양은 이제 주로 원인이 이제 흡연,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헬리코박터균 감염, 뭐 악성 종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상이 된다고 하고 그 이거를 볼 때 이제 주로 이제 이 증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체한 증상도 있고 뭐 체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막 배에 가스가 차거나 헛배가 부르는 느낌 또 묽은 변 소화가 안 된다 뭐 구토가 잘 나려고 한다 명치가 답답하다 그다음에 타는 듯한 쏙수림 그다음에 복통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상태가 한 반 정도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이번에 불안해. 그러니까 배에 가스 차고 헛배 불러 묽은 변 나와.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구토는 안 하는데 뭔가 좀 속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악화되면 이제 암으로까지 가는데 이제 그 위암이 그 가장 1등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암 발병률 중에서 그래요? 제일 네. 많은 게 이제 위암. 그래서 이거 조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완치율이 한 90% 돼요. 위암은 또 완치율도 되게 높네요. 네. 발병률도 대신에 높지만. 일찍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다른 데로 퍼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하고 간은 4분의 3까지 절개를 해도 다시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절개를 하면은 그 이제 그 위도 그 위수술도 하잖아 일부러 위를 막 좀 줄여가지고 식사 덜 먹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뭐 위를 좀 띄어내고 그러면은 이제 좀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도 있어요. 마차님은 위 괜찮으세요? 네, 전 이번에 검진했어요. 지난주에. 여자분은 잘 나왔어요? 다행이시네. 저는 예전에 저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또 내가 맞을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훈련을 딱 나갔는데 고라니가 올무에 딱 걸려갖고 까딱 온 막 파리대 다 붙어 있고 까딱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이 뭐 그런 걸 언제 받겠어요. 특히나 뭐 지방에 시골에서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놈이 이런 거 빨리 죽여야 된다. 죽이는 게 더 없는 것. 그러더니 야사 꺼내갖고 고라니가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되게 뾰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였어. 죽인 다음에 갑자기 어떤 놈이 이걸 끓여 먹자 그런 거예요. 그럼 위험한 야생 그래갖고 다 끓여 먹었어요. 이제 부대원들이 다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끓였는데도 다 삶아갖고 먹은 거야. 거기다가 막 그 잘난 척하는 놈이 있어요. 뭐 나는 이걸 먹어봤네. 뭐 목을 따갖고 무슨 피를 막 먹어야 되네. 기타 등등 먹었는데 이제 식중독에 단체로 다 걸렸어요. 나만 안 걸렸어요. 나만 다 같이 먹었는데. 근데 강하네. 위가 그러니까, 강하시네. 근데 나보러 안 먹었다고 혼자 빠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때리는데 너만 안 먹었지. 그렇게 식중독 안 걸리네 나와. 그랬다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야사. 님은 기저귀 차고 때렸겠네. 근데 그래 이렇게 위험한 건데 이렇게 위험한 건 아까 때리면서도 조심조심 때렸겠어요. 이렇게 위험한 건데 예전에 그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그 이승윤 씨 편에 보면은 어떤 자연의 아저씨가 죽어 있는 노루 생간을 잘라가지고 먹으라고 줘요 이렇게. 진짜 위험한데 이번에 위험한 거예요. 사망 사고 하나 있었잖아. 큰일 나요. 그거가 그래서 나왔었어 예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위에 좋은 음식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많이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근이 있어요. 연근.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식당 가면 연근이 밑반찬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연근이 위에 그렇게 좋대요. 연근. 그 다음에 무가 굉장히 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매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게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 있을까요? 양배추. 그렇죠. 양배추 제일 유명하지 양배추.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드시면 그러니까 위가 조금씩 편안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위가 좋아지는 차도 있어요. 차도 있고 제가 원래 위 얘기하고 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변으로도 변 색깔로도 이제 건강 상태가 나오거든요. 요것도 준비했는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건강 2로 한번
생로병사의 나는 길이 몸깡이다. 나는 몸깡이다로 해가지고.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충입니다. 제가 지금 극도로 지금 피곤해요. 어저께 11시에 잠이 들려고 하다가 막 몸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뒤척뒤척하다 새벽 1시에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에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한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보낸 애가 LA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픽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날아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나오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뭐 해봤더니 얘는 저쪽 가서 기다리고 픽업하는 사람은 저쪽 네네. 가서 기다리고 그 사인을 보통 영어로 이렇게 쓰니까 지나치잖아요. 못 봤구나. 예, 한글로 쓴 게 아니라 뭐 한영어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니까 지나쳐서 그렇게 해서 밤을 새서 이제 쭉 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몇 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 말 맞다나 장사하는 사람이 정말 돈 셀 시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오늘이 그런 날이거든요. 너무 바빴구나. 돈 셀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정말 돈을 받는데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해줄게요 그런 거. 그리고 외주 줘. 매주 조금 많이 틀리진 않고 조금 정산이 안 맞을 텐데 그 정도 이해해 주셔야죠. 왜냐면 1월 15일이 그 원서 마감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2,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원서를 하나 쓰면 인터널리 이제 미국에서 쓰면 원서를 보통 5개 정도 써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받는 게 원서 하나당 뭐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80만 원. 그러니까 5개 정도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 학생이 10명 정도가 스탠바이 돼 있으니까 원서 쓰느라 죽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밀이 쓰다가 갑자기 마차 쓰다가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학교 얘가 썼나 안 썼나. 저도 정신이 좀 없고. 근데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샜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을 못 받겠는 거예요. 죄송한데 못 해드린다고. 또 그러면 막 전화를 해서 더 애타죠. 그래서 아니 뭐 전화 여기가 잘 되는 데인가 봐 하면 더 막 갈라붙어요. 전화로 소개받고 왔는데 그래서 안 된다. 나 지금 녹음 가야 된다. 미리미리 해야지. 꼭 닥쳐가지고 하려고. 항상 해서. 그래요. 간판 네. 달아야죠. 재료 소진으로. 맞아. 여기가 유황 맛집이네. 그렇게 돼서 저는 뭐 몸이 하나밖에 없고 여직원도 이제 자기도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아까 점심은 소고기를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소고기 먹고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데. 소고기는 우진 축산. 맞습니다. 아하.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극한의 피로를 이렇게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우리 사실 상담을 좀 이것도 대목이 있는 건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이 무리가 와도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요? 저는 무리가 와도 하는데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딱 끊으셨네, 그래도. 저는 이걸로 이러다가 이게 사고가 나요. 막 꼬이고. 예,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많아지면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네. 얘가 무슨 학교를 썼는지조차 몰라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뭐 갑돌이가 쓴 에세이를 을돌이한테 집어넣는다든가 대박. 그런 일이 큰 실수잖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마차를 박마차로 그냥 표기를 해버린다든가. 매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보다 보면 눈이 이렇게 희번덕 돌아요. 그렇죠. 그렇지. 같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거 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고가의 돈을 주고 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자기네들이 해도 돼요. 근데 왜 불안해서 막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오늘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더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주제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건강과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올렸는데 튜닝을 해서 생로병사의 비리 이렇게 했잖아요. 갑자기 이제 태능에 소집이 돼서 이제 아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안한데 스틱을 바꿔다 달라. 하키 스틱. 네, 스틱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급하게 또 가서 하키 스틱 한 30만 원씩이에요. 어린애가 30만 원이면 학원비 한 달치예요. 막 그런 거 막 뿌려 먹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갖다 주고 오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기 누구누구인데 우리 위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 되게 친해요. 옛날에 광화문 집회도 이제 같이 가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스키복 있냐고 내일 눈썰 매장 가야 되는데 그 막내가 거기 딸이 둘인데 집에 가서 찾아보겠다고 하고 헐레벌떡 챙기고 헬멧도 챙기고 그래갖고 윗집에 갖다 줬는데 애를 정말 몇 개월 만에 봤거든요. 큰 애기가 동갑이고 둘째 애기 때문에 갔는데 다른 애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애가. 뭔 얘기야? 성형을 했다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옛날보다 반쪽이 됐어요. 말랐다는 거 아니에요? 반쪽이 됐어요. 아, 살이 빠져서 중학교 2학년 때는 한참 먹을 성장기잖아요. 그래서 내 어디 아파? 애 아빠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맥주 한잔 합시다. 되게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맥주 한잔 합시다. 그래서 무슨 일 있지? 그랬더니 아, 왜 그러니? 무슨 일 있구만. 그러니까 정신과를 지금 4개월째 다닌대요. 누가 애기가? 예. 남자가 놀렸대. 너 왜 뚱뚱하냐? 아, 거식증에 걸린 거예요. 그거 맞아. 근데 거식증에 걸리는데 뭐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살이라고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앉아요. 엉덩이 살이 없어서. 그 막 누워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입을 뭐 그런 뭐지 채식주의자란 그런 영화 보면 그 소설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25층에 사는데 걸어 다닌대. 밥 먹으라고 이렇게 눈을 해도 이제 먹고 나서 뒤에 가서 또 토하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는 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외모 얘기가. 그러니까 누가 딱 얘기해버리면 이제 충격이 이제 세게 오는 건데 이 친구는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거의 이제 그 병적으로 간 거네. 예, 그 말 한마디에 아니 내 주변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정말 거식증 있는 사람 못 봤죠. 그죠. TV에서만 봤지. 진짜 못 봤죠. 보면 그러니까 막 눈물이 주르르 나요. 그것도 내가 아는 내 딸의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인데 어쩐지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정말 건강이 최고지. 이게 무슨 이게 그래서 학교 생활은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옮겼어요. 대안학교 이런 데로. 그러니까 일단 정신적으로 안정이 딱 한마디예요. 되니까. 남자애가 옆에서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 말 한마디에 음식을 거부한 건데 그러니까 막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장관이 되면 뭐하겠어요. 애가 아픈데.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슬펐는데 자 그러면 30 몇 킬로인가밖에 안 나가요. 그거 너무 키가 나만해요. 근데 너무 과하게 극단적으로 빼버렸는데. 극단적이 아니라 그냥 병이 들었다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가락이 잘렸다. 이런 병이에요. 그거는. 딱 보면 손가락이 왜 5개인데 4개밖에 없냐 이런 거 같이. 그래서 그걸 보는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한테 고민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고 걔가 집에 왔는데 아빠도 장난식으로 얘기했대. 너 뚱뚱하잖아. 너 얼큰이잖아. 아빠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과 다이어트.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또 느끼는 게 이제 입조심을 좀 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 청소년들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한테 그냥 툭툭 던지는 말에. 저는 그러니까 외국에 마차님도 오래 계셔봤잖아요. 한국 사람은 정말 마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이리님 무슨 야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전 개인적인 성향이 마른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여자라면 조인성하고 이만기하고 있으면 전 이만기 같은 남자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야수님을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저렇게 푸동한 사람 있잖아요. 푸동. 그러니까 푸근하고 살짝 퉁퉁한 전 그런 강호동 같은 사람. 건강한 돼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좋지. 이렇게 말라가지고 핏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태권도 학과 애들보다는 유도학과 애들 친구가 좀 많았었어요, 제가. 왜요? 그냥 유도도 날씬하지 않아요? 아니 유도는 그렇죠. 태권도하고는 약간 틀려요. 근육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경량급 애들은 그렇긴 한데. 그 스모 선수들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아니 그거는 또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고. 스모 선수는 복장이 불량하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이리님께서 이제 말하셨던 그 위험이나 위궤양 이런 거는 전 다 이제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위궤양까지 왔었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입에 뭐가 들어가면 속이 위가 왜냐면 극단적으로 이제 복싱을 하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4일 5일 전부터 이제 감량이 들어가거든요. 12kg 이런 거는 저희한테 우스워요. 근데 사람이 12kg를 빼려면 말이 좋아 12kg지. 그러니까 이거는 막
8kg가 넘어가면서 살이 안 빠지기 시작해요. 정체기가 오잖아요. 네. 다이어트는. 그거는 며칠 만에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잠깐만 면도칼 없나? 피라도 내서 이렇게 막 이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게 생겨요. 구체적인 예시는 좀 들어주지 말아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극단적인 거. 그러니까 막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웨이트가 똑같으면 초코바를 차라리 먹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몸무게 싸움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면서 되게 이렇게 위가 아프거나 이런 거는 되게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위가 아픈 거는. 그러다가 저는 한 120kg까지 나갔었거든요. 와. 예, 지금 저는 몇 킬로예요? 지금 한 86kg, 83kg 정도 되는데 저의 목표는 90kg를 다시 이제 찾는 거예요. 120kg일 때는 정말 제가 무서운 게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정말 좋았고 정말 그때도 그러니까 그 키로 봐도 120kg면 굉장히 몸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헬비하고 건데. 굉장히 핏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 좀 무서운 게 없는 그때도 턱걸이를 하면 12개씩 13개씩 했거든요. 120kg인데도 불구하고 와 120kg에서 턱걸이 10개를 못 해요. 되게 그 운동량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운동을 잘해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게 이제 유학생 때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더 이상 살이 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90kg가 목표인데 저의 이제 가장 원하는 체중이. 그런데 지금도 이제 제가 건강검진하면 비만 이렇게 나와요. 저는. 비만 원래 그 있잖아요. 몸에 근육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과체중 뭐해서 비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85kg, 키 180에 85kg는 비만이에요. 제 수치는 거기에 들어요. 옛날에 뭐 체지방하고 지방 비율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근육이 많아도 뭐 정상 체중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오면 그냥 비만. 저는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비만. 고도 비만. 그러니까 과체중에서 비만 사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비만이 되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막 저희한테 이제 그 복싱하는 사람 막 물어봐요. 근데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교과서 빼놓고는 시장이 1조래요. 1조. 영어, 언어에 대한 시장이. 다이어트가 그걸 넘어섰대요. 다이어트 시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근데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윤 선생도 있고 버터 영어도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도 있고 통문장 영어도 있고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루에 10분만 투자 이런 것도 있듯이 다이어트도 이제 그 많은 뭐 황제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심지어 버섯 다이어트, 고기 다이어트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체육학적으로 그걸 보면 우스운 거예요. 왜요?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한 방법이 없다. 인간은 18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 20세까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적게 죽냐, 얼마나 늦게 죽냐, 이 노화를 갖다가 이제 계속 늦추는 것뿐인데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근데 체중도 이렇게 유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보통 여자는 2000에서 2500칼로리, 남자는 3000에서 3500칼로리. 근데 이거를 더 많이 쓰면 다이어트고요. 더 적게 쓰면 쌓이는 것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뭐 내장 지방이 있다,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여러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칼로리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빼주려면 몸에 근육량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운동하자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거는 굉장히 뭐 그 과학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인간의 그거를 갖다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영어 공부 하루에 30분 해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운동도 하루에 30분 해라. 일주일에 3번, 4번씩.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걸 지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방법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감기약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만약에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발견되면 재벌되죠. 이거는 정말 세계를 이거는 MS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벌 거다. 이거 하나 딱 먹으면 1kg 빠져. 2알 먹었더니 2kg가 빠져. 그러면 이거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거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요즘에 영어 광고가 많이 나오지만 한동안 또 다이어트 식품 광고가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예. 하고 최근 얼마 전에도 연예인분들도 너무 과대 광고를 했다 해가지고 네. 뭐 징계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거 음식 먹고 이 알약 하나 먹으면 그 음식 먹은 게 뭐 살로 안 가고 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거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저희 어이가 없는 걸 제가 샀어요. 그래. 집에 저희 하나 있어요. 그거. 사람이 이렇게 데스프릿하니까 네. 그게 먹히는 건 것 같아요. 노인들이 막 만병통치약 같이 어디 레크레이션 해갖고 돈 예, 100만 원 주고 뭐 해오듯이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센시티브한 걸 막 건드려서 하는데 주비스나 이런 다이어트 회사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그 체대생들이 많이 가요. 결국은 방법은 끊임없이 뛰게 하고 끊임없이 굶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무슨 뭐 방법이 없어요. 전화해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오늘 뭐 먹었냐, 그거 먹었냐. 아 그래서 계속 짜증나게 해서 입맛 떨어지게 하는구나. 계속 그 스트레스를 줘요. 네. 그러면서 뭐 옆에 뭐 한방 누구 데려다가 침도 놔주고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만큼 많이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2,000칼로리를 먹었는데 3,000칼로리를 내보내면 운동으로 쓰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00칼로리에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결국 더 먹고 안 하면 쌓이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이렇게 셋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맞아요, 몸이. 맞아요. 그걸 요요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얼마나 극복을 하느냐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그 다이어트에 대한 그 특히나 한국 분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난 60kg, 40kg, 44 사이즈. 남자는 44 사이즈가 뭔지 몰라요. 네. 대충 알죠. 좀 알아요? 날씬하신 알아요? 분이 입는 게 44고 과하게 말랐다 싶으면은 저렇게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은 사람들이 44. 44.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5 입으시는 것 같고. 저도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이제는 이제 못 버텨요 위에서. 그러니까 밥 2공기 먹고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막 친구하고 예전에 뭐 어떻게 했었냐면 뭐 명동 칼국수에 가서 밥을 공짜로 줘요. 그걸 19공기까지 먹어봤어요. 명동 칼국수를 다 먹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먹기 대회도 하고 옛날에 시합하는데 고려당에서 그때 유튜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네. 방금 이거 하면 바로 100만 뷰 터지는 건데. 이거. 스폰서 해줬을 때 크림빵을 28개씩 먹고 막 서로 많이 먹었다고 배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아까 전에 꿈이 90kg까지 가는 거라고 하셨죠? 저랑 이런 먹방을 하나 찍읍시다. 앵콜김 TV에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살을 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먹는 걸 소화하는 게 가능하세요? 이제 안 부담스러우세요? 계속 먹게 되세요? 저도 요즘 많이 못 먹어요. 그렇죠. 예. 저도 어렸을 때는 혼자서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 스파게티 하나, 콜라 진짜 그렇게 먹었었어요. 혼자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치킨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학생들이 피자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막 상륙을 해갖고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밥을 먹고 피자 가게 가서 한 판씩 이렇게 먹고 막 여학생들도 옛날에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평생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생 조심하고 평생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자기 몸에 대한 그 자신감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저도 살을 좀 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옷 때문에 옷이라던가 또 어디 요즘 왜 이렇게 그 뭐 인스타나 이런 데 가보면 몸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몸 좋은 사람만 사진을 찍고 올리는 자꾸 보니까 뭐야 이거 나만 몸이 이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나도 몸이 이래요. 몸 좋은 사람이 이제 여자한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마차님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마차님께서 읽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자를 꼬시려고 운동을 하는 거라면 실수하고 있는 거지요, 진짜로요. 여자를 꼬시려면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세요. 더 짜증나. 이거는 더 노력하기가 더 힘들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몸 만드는 게 그래도 정직한 거네. 그게 진실인 거 어떻게 해요? 마차님은 어떠세요? 몸이 좋은 남자, 돈이 없는 남자. 그리고 몸이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뚱뚱한데 돈이 많아. 1번, 2번. 난 둘 다 싫어. 나 혼자 살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기 몸에 자신을 좀 갖고 좀 관리를 좀
잘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방에서 얘기하는 그 건강과 또 양방에서 얘기하는 건강이 좀 틀린데 한방에서 얘기하는 건강은 이게 뚱뚱한 것도 중요한데 100kg짜리 아저씨가 100kg를 10년 동안 쭉 유지하는 것도 한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건강이래요. 그러니까 몸무게 급속한 변화만 그렇죠. 없으면 예. 그것도 건강으로 보는구나.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갖고 너무 살 빼는데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화이팅!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비리입니다. 비리. 생로병사의 비리. 아, 제가 비밀이라고 예. 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아픈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한 5세 전후까지는 좀 자주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기억은 안 나니까 그때가. 근데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이 좀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가족이 아프면 제일 먼저 공부를 했거든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예. 어린 그러니까 나이에도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내가 뭐 도와주거나 조심하거나 피해주거나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그 지방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무당이 있었어요, 동네? 아니요. 없었어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무당이 와서 굿도 하고 치료해 주려고 예, 병원 예, 주시려고요. 예. 정말 그것도 어렸을 때 봤어요. 그 제가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호자한테 뭔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뭐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하다가 말이 막히면 막내 데리고 가라고.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 제가 이제 엄마랑 누나들한테 쉬운 말로 쫙 설명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웬만한 의사들하고 그냥 그 사람이 전문 용어를 써도 웬만큼 알아들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뭐 뇌 쪽하고 그 심장, 하트 있잖아. 하트, 심장하고 신장, 콩팥, 신장 이쪽 세 개하고 이제 간 이 네 개의 장기에 대해서는 웬만큼은 어떤 희귀성 질환까지 이제 알아들어요. 딱 보니까 또 그 건강이라는 주제를 빙자한 본인 자랑 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심오해. 우리 야수님은 제가 심오해. 이야기를 난 영재였다. 결론은 네. 그러니까 오사춘기님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네. 비슷한 결론으로 갈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 몸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알고 나서 그 우리 오늘 주제에 힌트를 준 프로그램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비밀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지점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러니까 뭐 TV 조선이나 뭐 채널 A 같은 데서 그 건강을 가지고 맞아. 그거 프로그램이 많아요. 만병통치약이네. 뭐 여기 아플 때는 이걸 먹으면 되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재미있게 보이는지 터무니없다는 거죠. 결론은 터무니없는 내용들인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돼지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지고 무슨 뭐 생선눈을 먹으면은 눈이 좋아지고. 그 원래 그 돼지간이 아니고 소간 아니에요? 소간? 소간입니까? 소간 뭐가 됐든. 소간 먹으면 눈 좋아진다고. 그걸 이제 그쪽에서 안 좋아지고.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해구신 소도가니를 해구신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네. 소도가니를 먹으면 무릎이 좋아지고.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도 믿고 있는데. 해구 씨는 보셨어요? 못 봤는데 그 얘기가 보셨어요? 많았잖아요. 예전에 해구씨 다큐멘터리에서만 봤죠. 물개 그거 먹으면 그래. 좋아지고 남자 좋다 그래가지고. 아니 먹고. 되게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 나는. 그러니까 뭐 볼품 없어요. 다 이렇게 회쳐서 나오는데 뭐 이렇게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난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그 도가니 먹으면 도가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즘 저 역삼동에 많이 있었다고 아는데, 그 다단계에서 아직 그 있어요? 역삼동. 거기는 쫙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선능까지 예. 이렇게 쫙 그래요? 있죠. 아직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 한 번씩 그 다단계를 거치잖아요.
저도 그 진짜? 다단계를 거쳤던 그 불쌍한 영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주로 이제 건강식품이 그렇죠.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다단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 강사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 아 무슨 사파이어 뭐 이런 거, 예, 뭐 세미나 강사 다이아몬드. 지위까지 올라가 세미나도 하고 뭐 남 앞에서 이제 강의해주고. 막 파이팅도 외쳐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팔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설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탕물이었던 거예요. 로얄 젤리라고 말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실체를 알고 보니까 노란색 설탕물이었던 거야. 근데 막 나 이거 먹고 좋아졌어요 하시는 그러니까. 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효과라고 하지? 내가 그걸 직접 플라시보 주문해서 팔았습니다. 네, 플라시보. 아니요, 플라시보가 아니에요. 뭐야 그러면? 사람 몸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리 씨가 위가 안 좋아서 걱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만 안 좋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아지려면은 당연히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받고 음식 습관도 잘못됐겠지만 먹는 방법에 문제가 생겨도 위가 안 좋아져요. 빨리 먹는다거나 네. 음식을. 그래서 그리고 12지장, 그러니까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서 12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와 12지장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위가 안 좋다고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위가 안 좋다는 건 단순히 나의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시간에 못했는데 그래서 그 변이 중요한 건 변을 보면 어디가 안 좋은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기 그 의사들이 가장 겁나는 게 아이가 배가 아픈 거래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위가 아픈지 12지장이 아픈지 대장이 아픈지 정말 변을 못 사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대요. 그걸 표현을 추적하는 정확하게 게. 안 해주니까 네. 애들은 그냥 배가 아파요 그러고 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탕물 하나만 가지고도 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그러니까 약장수라고 하죠. 일명 약장수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설탕물을 한 박스를 줘요. 60개가 들어있던 100개가 들어있던 증정한데 한 박스를 주고 실제 나서 제품을 주고 나서 그걸 하루에 3번 정확한 시간에 먹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 때 전화하고 저녁 때 전화해가지고 지금 한 봉 뜯어서 먹어라. 그렇게 계속 열흘만 압박을 하잖아요. 몸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한 음식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면 그 음식에 맞춰져서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몸이 그러니까 그게 뭐 숙변이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살이 빠졌다. 뭐 붓기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뭐 입맛이 돌아왔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삶의 패턴이 자기 나름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이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세팅을 해주면 이 생활 패턴을 중심으로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제품 덕분이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설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 내 추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이면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위해서는 아침에 7시에 무조건 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뛰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딱 이런 원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잠은 꼭 10시에 자야 된다. 잘 봐봐.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보약지만 먹으면 걷다 이렇게 뭐 이렇게 써서 주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고 우유 먹지 말고 그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걸 딱 보면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그런 패턴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팔았다고 이야기한 제품이 로얄 젤리가 아니라 설탕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탕물도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을 지켜 먹으면 몸이 변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게 나한테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 설탕물 정도면 그 정도로 그래도 좀 기웃게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 TV에 나오는 제품들은 뭐 콜라겐, 뭐 음이온이 나오는 뭐 수소수, 뭐 게르마늄 제품, 뭐 이런 것들 있죠. 네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동종요법이라 그래가지고 간이 안 좋을 때는 소간을 먹고, 뭐 무릎이 안 좋으면 도가니를 네네. 먹고. 이걸 뭐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무슨 그 거기에 있는 콜라겐이 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서 뭐 세포를 돕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 쟤는 학생들한테 안 부끄럽나? 분명히 가슴의 명찰에는 교수라고 돼 있는데 의학 박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저는 그 돼지 껍데기 있잖아요. 네, 그 콜라겐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껍데기가 막 예전에 무료로 줬어요. 서비스로 줬는데 어느 날에 이게 뭐 1인분에 뭐 8,000원 10,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돼지 콜라겐이 그 피부에 정말 작용을 하게끔 먹으려면 몇 톤을 먹어야 된대요. 몇 톤을. 그러니까 콜라겐이 1형 콜라겐이 있고 2형 콜라겐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건 1형 콜라겐이에요. 근데 사람 몸에 피부에 그 도움이 되는 콜라겐이 2형 콜라겐이거든요. 그러면 그 2형 콜라겐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먹어야지 그 실제로 그러게, 도움이 예.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 껍질은 닭 껍질은 다 1형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몸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라고. 근데 이제 왜 효과가 있는 거 좀 느끼냐면은 이제 딱 그 고기 먹는 데서 껍데기도 같이 구워 먹잖아요. 근데 고기 앞에 있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반들반들해져요. 알죠?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 거야. 먼저 얼굴 개그림이 지금 번쩍번쩍 하잖아요. 앞 사람 봐도 번쩍번쩍 하고 그러니까 야, 너 벌써 껍데기 보니까 효과 나타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결론은 게요. 차라리 건강이 걱정되면, 그러니까 그 음식을 고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 만약에 그게 불안해. 요즘 뭐 환경 호르몬도 걱정되고 농약도 걱정되고 뭐 위생도 걱정되고 뭐 걱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만약에 그게 걱정된다면 TV에서 나오는 의사들 말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동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만약에 음식이나 제품을 고른다면 브랜드를 보지 말고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원산지에서 얼마나 멀리 왔나를 대충 짐작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새날에서 최근에 광고하는 제품 중에 그 구례 우리밀 그 광고하잖아요, PPL로. 거기에 이제 설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밀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밀은 해충이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 야생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 재배하는 그 식용밀도 다 그래요. 그냥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요. 물이 조금밖에 없어도 그 물만 가지고도 잘 자라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밀보다 미국 밀을 많이 먹느냐? 미국 밀이 싸니까. 미국 밀이 왜 싸냐? 엄청나게 넓은 땅에다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한꺼번에 키우니까 그 재배하는 단가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싼 거죠. 그러면 그 밀가루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글루텐 이슈가 있잖아요. 네. 글루텐 프리 해가지고 그런 뭐 글루텐이 없는 뭐 그 밀이나 그 다른 뭐 통밀 중심으로 이렇게 먹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글루텐이? 글루텐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또 그거 알레르기 있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어요. 소화가 그래요. 안 되면 대장 속에서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고 남아서 부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더부룩한 그런 부패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노폐물들이 사람 몸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루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계에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글루텐이 좋다 안 좋다라고 그냥
완전히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그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한번 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론을 배워요. 거기서 이제 글루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렇게 나쁘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글루텐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글루텐을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 글루텐 때문에 생기는 파생 효과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그 미국에서 밀을 재배할 때 너무 넓은 땅에다가 재배를 하다 보니까 내 밀밭이 시작되는 곳하고 끝나는 곳의 날씨가 달라요. 그 정도로 땅이 넓은 거야. 저기서는 비가 오는데 여기서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야, 땅이 얼마나 넓길래. 저기서 해가 지는 시간과 여기서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밀밭이 그러니까 균등하게 안 자라는 거죠. 나 이거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 늙어서 죽었다는 얘기 이후로 경작을 했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날씨가 다르다는 얘기도 와 얼마나 그러니까 땅이 넓은 거야 도대체. 그 정도로 넓은 땅에서 와. 키우다 보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에서 익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억지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농약을 뿌려버립니다. 그 뿌려버리는 농약이 하는 작용이 밀알 있죠, 밀알을 말려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태워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그 식물 입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연글어가는 듯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약을 뿌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재배를 하면 이틀 안에 다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수하면서 바로 그 껍질 벗겨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배로 보내는 선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배하기 직전에 뿌리는 그 약과 선적하기 직전에 뿌리는 약은 농산물 기준치에 해당 그 잔여 농산물 잔여 농약 그 기준치 있죠. 허용 기준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짓을 하느냐? 카길, 몬산토 들어봤죠? 네. 그런 거대 식품회사들이 잔여 농약 검사를 해서 그걸 기준치 이하라는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의 기준은 추수 전날 뿌린 약과 선적 전날 뿌린 약은 그 해당 약품 리스트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용치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학자들, 그러니까 밀을 자연산, 그러니까 야생밀 중심으로 다시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농약들 때문에 글루텐의 강도가, 글루텐의 그 점성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밀가루의 그 품질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멀리 보내야 되니까. 수출용으로 해야 되니까. 네, 멀리 보내야 되니까. 같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인데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강력이냐, 중력이냐, 박력이냐 이 세 개를 쓰잖아요. 그게 글루텐의 차이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 빻을 때. 그런 빻을 거예요. 때 기술의 차이고. 그러니까 그 글루텐 이슈는 그러니까 어떤 그 밀가루를 먹더라도 글루텐은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동 거리가 짧은 제품을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 밀이 좋은 이유가 우리 밀이어서 좋다기보다는 나하고 가까운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밀을 먹어야 된다. 결론이 뭔가 우리 밀 PPL이 돼버렸는데. 근데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겠네요. 그럼 우리 밀 같은 그렇게 경우는. 비싸지도 않아. 그래요? 근데 이게 밀가루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면은 좋은 밀가루 쓰셔가지고 차라리 이걸 또 광고 홍보 효과로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밀만 씁니다 하면 사실은 가격 음식 값이 차이가 많이 안 나면 거기 그 가격을 가죠. 개념이 아니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 밀이 좋은 거예요, 진짜.
네, 안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착한 음식 그래가지고 이렇게 탄소를 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데 비행기로 배로 오다 보니까 이게 다 말 그대로 자원 낭비다. 유통이나 뭐 이런 걸로 하면 결국 그만큼의 그 대량 생산이 돼야 되고 그만큼 또 배나 비행기로 실어 오려면 또 탄소가 또 들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옛날에 다큐멘터리 이동 거리에 대한 그런 게 나왔었어요. 내가 음식을 먹는데 뭐 짜장면을 먹는데 뭐 저기 그 밀가루, 단무지, 뭐 양배추, 그 양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동거리를 계산해서 착한 음식인가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자랑으로 시작해서 우리밀 광고로 좋습니다. 항상 심오해요, 네, 네. 야수님은.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마차 편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생로병사의 비리 시간인데요. 그 이전 주에 마차님이래.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몬산토 이야기를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 그 농약의 후유증으로 되게 힘들었던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집에 매 이렇게 분기가 끝날 때마다 그 들판에 트랙터로 와가지고 한번 쫙 정리해주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트랙터를 살 필요가 없고 자주 쓰지 않는 거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건데 그 아저씨가 자기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유럽이 강력하게 몬산토나 GMO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전에 그 농약을 썼던 사람들이 당한 그 신체에서 오는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이제 뿌린 분들 네, 농약을 뿌려서 그 농약이 얼마나 유해한 줄 모르고 피부나 호흡기로 다 그냥 노출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한쪽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저씨가 완전히 몸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 일을 물려받아서 하는 그것까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유럽의 몬산토 회사랑 그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소송하는 데에 일원으로 싸우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밀을 그렇게 몸에 나쁜 약품을 쓰는데 그 밀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럽에서는 진짜 완전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나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그런 유전자 조작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깜짝 놀라고서 계속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언론에서 크게 보도도 하지 않고 맞아. 몬산토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직원도 뽑고 그 1, 2위 다투는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제약사 공장을 샀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 그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슈화 시키지 않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저는 프랑스 주재원 애들한테 들었지 한국 사람들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사실 몬산토보다 무서운 회사가 카길이에요. 카길이 몬산토보다 규모도 한 2-3배 큰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카길은 절대적으로 2차 생산까지만 합니다. 나 지금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름만 들어봐도 카길이 조금 더 한 방에 갈 것 같은 갈 것 같고 몬산토는 그냥 몬산토 내가 이거 먹고 몬산토 요 정도예요. 카길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 추론이에요. 합리적 이름 갖고 맞춥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지만 제 친구가 암으로 해서 친한 친구가 먼저 갔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쉬기로 했던 게 그날 엄청 아팠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땀을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한하고 구토. 같이 왔구나. 그래서 위험 증세에 그게 있어요. 오한도 있어. 오한. 내가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전주에 내가 만약에 그냥 아팠으면 했을 텐데 의심을 했을 텐데 그 전주에 사실은 12월 30일인가 이날 그 찬바람 쐈어요? 아니 국가 건강검진 마지막 날 끝나기 전에 가서 제가 위 내시경만 안 하고 딴 건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콕 집어서 간 거예요. 집 앞에 내과에. 그런데 예약을 할 때 지금 올해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제 각 병원에서 작은 내과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검진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나눠서 하면 돼요. 근데 저한테 수면 내시경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을 한번 해볼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 2번 정도 그냥 했어요? 생으로 했거든요. 아프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 그냥 받으면 끔찍합니다 진짜. 근데
안 해봤잖아. 해봤어요. 해봤어요? 나도 저는- 무마취로도 해보고 마취로도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구멍 여기다 뭐 이렇게 칙칙 뿌리고 네. 칙칙 뿌리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같은 게 싹 들어오는 거 같지 않아요? 아 근데 그거 수면으로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한 수면을 해본 적 10년 없어요. 전에 회사에서 이제 그걸 해준다고 회사에서 패키지로 나와가지고 할 때 50만 원짜리였는데 회사에서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하는데 거기에 수면 내시경을 할 사람들은 4만 원을 더 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랬지. 안 내. 그냥 생으로 하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묻고 새거로 가. 음. 이거 아니야. 그때 위내시경이라는 게 막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못 모르니까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할만했던 거야 그때. 그리고 그 수면 내시경이라는 게 외국에서 봤을 때는 깜짝 놀래더라고. 외국에서는 수면 내시경을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의사한테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고 그 무의식 상태에서 환자를 돌보는 게 더 힘들다는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때만 해도 야 수면 내시경이 무서워서 못 하겠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제가 슈퍼코알라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변의사님한테 수면 내시경 그렇게 안 좋냐? 외국에서는 펄쩍 뛰는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나도 이번에는 고생 안 하고 그냥 해볼까 한다 그랬더니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나는 이번에는 그러면 돈을 내고 수면 내시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진짜 먹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분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저 두 번 그냥 해봤는데 이번엔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2번이나 해봤는데 뭘 겁을 먹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환자가 무의식일 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 마취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면 그분이 휴가 갔거나. 근데 제가 그 위 내시경을 한 텀이 원래는 조영술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찍는 게 있고 약을 먹고 몸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찍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시경이 있잖아요. 그 조영술 할 때 트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좋아져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내시경 할 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졌다. 그러니까 기계도 일단 더 스무스하게 들어가. 그리고 목에 칙칙 뿌리는 걸로는 옛날에는 그게 완전하게 마취가 잘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목에 이렇게 머금고 있는 액체를 주거든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서 위산 생기는 걸 그걸 빼주는 약도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선생님이 계속 안정되게 옆에 이제 간호사 언니랑 계속 토닥토닥 해주면서 하니까 저 한 5분 만에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 저는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기계가 들어가면서 공기를 같이 주입을 해서 안에서 그 카메라가 잘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빵빵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는데 선생님이 이제 하다가 이제 공기 뺍니다 하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결과가 나올 때 혹시나 어떡하지 내가 한 5, 6년 검사를 안 받았는데 괜찮을까를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이 딱 보더니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문제지라는 걱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계속 배가 아프니까 넌 위냐 장이냐 막 그랬었는데 근데 위는 아닌 거네요. 위가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검진을 할 때 12지장까지 다 봐주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변색깔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와. 내가 위가 아니면은 장이 문제냐 아니면은 부인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의 문제도 아닌 게 화장실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12지장 문제 없었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하나씩 갖고 올까요? 체면 봉투에다가 담아오세요. 제가 보고 요 읽고서 내가 해줄 그래서 테니까. 아까 그 위 얘기할 때 내가 그 가장 요즘 위가 뭐 아파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양배추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위염 같은 거 걸렸을 때 양배추 즙을 찾는데 이것도 팁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브로콜리랑 뭐 다른 것도 섞고 막 그렇긴 하거든요. 왜냐면 양배추 즙만 먹기에는 좀 역한 그게 있어가지고. 근데 꼭 참고 드세요, 그냥. 양배추만? 근데 뭐 요즘 양배추만 하는 것 중에 특히 유기농이고 저온 추출이어야 된다는 거야. 유기농의 저온 추출. 삶아서 찐 거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저온으로 추출시킨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또 농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배추를 즙으로. 즙으로 된 거를. 그걸 많이 팔거든요. 근데 유기농하고 그냥하고의 값이 차이가 크진 않는데 그 크기보다 저는 프랑스에서 유기농하고 그 값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조금만 더 내면 내가 유기농을 원하면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그 양배추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잎이 싸고 있는 게 워낙 단단해서
겉에 잎 한 두세 장만 떼면은 농약 뿌린 거랑 안 뿌린 거랑 차이가 차이가 없대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긴 두껍긴 두꺼워. 저도 그 양배추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양배추는 씻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아무튼 그리고- 저온 추출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야 알아낸 된다. 걸로는 양배추만 딱 사서 드실 때는 약간 그 빨간색 나는 거 있죠. 보라색 양배추. 네. 그게 더 영양분이 좋대요. 아 정말? 예.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사망률 1위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암이에요. 예. 암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 그리고 그것의 절반 정도의 원인이 심장질환. 심장질환 다음이 뇌혈관 뇌졸. 질환, 예, 그 다음이 네. 폐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암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아까 말한 위암. 위암. 위암은 근데 초기 증상 발견이 어려워가지고 네. 증상이 나타난 후에 발견이 되면 조금 이제 진행된 후에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위암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장암, 갑상선, 폐암, 유방암 2순위거든요. 근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요새 내가 수면 내시경을 거의 대장암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장암 때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대장암을 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그건 수면 아니고는 안 해주지 않나? 이거 왜냐면- 진짜 아파요. 왜냐면 생으로 아프거든. 해요? 진짜 생으로 할 아파요.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장염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음. 그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진짜 아파요. 근데 생으로? 그때는 생으로? 또 3, 40년 전이니까 훨씬 기계가 그럼 어렵겠지. 그때는 또 굵었던 거 아니에요? 그 몰라요. 어떻게 장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장비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는데. 그때는 기술이 이제 좀 안 좋을 때라서 아, 근데 많이 제가- 굵었을 거야. 그 저는 기술이. 그 대장 검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2지장까지는 해봤거든요. 근데 그 대장 그 검사를 하기 전에 약을 먹고 다 이렇게 이걸 해야 돼요. 장 청소란 해야 걸 돼, 해야 해야 돼요. 되잖아요. 그게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아, 먹는 것도 거의 죽어난다 맞아.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도 괴로워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 준비하고 대장암은. 있잖아요, 제가. 했어요? 예. 하고 있어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당일 음. 전날에는 이제 죽만 먹고 음. 받기 전날은 그다음에 그 약을 이제 저녁하고 검사 받는 아침에 먹는 거예요. 그럼 스튜디오 끝나고 저하고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 하세요? 오늘은 안 되지. 오늘 참아야 되지. 그렇지. 예. 중요한 날이네. 그래서 그거 이제 오늘. 그래서 보통 저도 이번에 검사할 때 보니까 이제 그 마취를 하는 게 이제 그 대장 내시경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아. 그때 이제 그때는 하는 해야 될 김에 것 같아. 그 위험도 같이 하고. 위암 검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위내시경도.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냥 쑤시는 거죠. 마취해 놓고 근데 그거를 위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주 하진 않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니까. 근데 음.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2020년이면은 끝자리가 0이니까 짝수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국가검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아까 오사춘기님이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안 받았을 경우에 사실 2년에 한 번이니까 돌아오긴 하는데 그 텀이 4년에 한 번 받는 거죠. 4년이 그렇지. 네. 한 번 뛰어넘으면.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해당 해에 그걸 받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에 암이 발병했을 때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러네. 거예요. 그게 크네. 왜 그때 나라에서 하는 거 안 받았냐? 그때 알았었으면 어차피 나라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술할 때 비용도 초기에 그러면서 잡으니까. 본인 부담이 최소 2배부터 뛴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페널티가 있죠. 그래서 있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없는 여직원이 줄 알았어. 막 화내고 그랬어요 저한테. 예. 왜 안 받으시냐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계속 지금 문재인 케어 때문에 좋아지면서 사실 이제 뭐 30대, 40대 넘어가면서 그 국가 건강검진 그 레터가 왔을 때 내가 해당되는 내 나이에 검진 개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대, 30대 지나면서 위하고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랑 유방암 검사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40대부터 이제 위 내시경이 이제 그냥 무료로 들어가고 그거 외적으로 이제 다른 거 또 검사하고 싶다. 그런 거 다 추가 비용이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간이랑 대장암까지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2월 1일부터는 부인과 초음파가 원래는 그 전에는 건강검진 혜택이 안 됐었거든요. 보험이 안 됐어요. 근데 2월 1일부터 된대요. 그래서 안 받으셨던 분들은 거의 한 반값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확 싸지니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의료보험비 오른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혜택 받는 걸 잘 찾아서 하시면 이건 좀 대단한 거예요. 커버되는 정말 게 대단한 있으니까. 거예요. 예.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거야.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가슴 아픈 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득 대비 그 암 발병률로 사망하는 그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꽤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사실 뭐 5년 이내 사망을 하는 사망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소득이 3천만 원이 미만이면 40%가 5년 이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암이 발견되면요. 근데 소득이 1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12%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럼 이게 확실히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 건강보험이 좋아지면서 이 치수가 그래도 많이 좁혀졌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어떤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지금 더 많은 좋은 조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같은 발병률일 때. 그러니까 마차님이 1억 벌어. 나는 3천만 원 벌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위암이 딱 발견됐어요. 그랬을 때도 이렇게 그 리커버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너무하다. 그리고 또 예. 연봉이 좀 높은 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은 그분들이 일단은 그 담배는 훨씬 덜 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마차님이 부자 집딸이야. 뭐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자기 몸 관리도 해, 요가도 하면서 나는 가난한 집 아들이야. 그럼 막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삼각김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메인테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테넌스는 그건 알겠는데 유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둘 다 똑같은 병에 걸렸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회복하는데 나는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맞아. 지금 돈 적게 버는 지난- 사람이. 이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연봉이나 소득이 높으면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높아요. 그러니까 네, 소득이 낮으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낮아서 안 따라? 그러니까 그 지도 의료 처방 지도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그 신뢰도 차이에서 치료 경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하란 대로 잘 안 그러니까 한다 뭐 이거구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분명히 난대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득 수준이 낮은 아니, 환자들에 대해서는. 네,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막 그러잖아요. 약 일주일치 꼬박꼬박 드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 먹다 말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저는 그래도 암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는 의료 수준과 지방의 의료 수준, 우리나라가 끽해봤자 뭐 5시간 걸리는 나라잖아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수준이 틀리다는 게 그게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부산대 의료원에서 뭐 검사하나 그러니까 서울에 희귀병에 있는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전문의가 다른 뭐 인천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거나 분당에 그 선생님이 그건 그럴 있다거나 수 있지. 그런 예.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 마음이 서울로 가고 싶은 막 마음이 광주에서 막 아파. 엄마가 아픈데 엄마 서울로 와갖고 분당 서울대병원이 잘한대. 그러니까 이해가 저는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의료에 대한 병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지 의사의 스킬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 그 의사 선생님들도 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연봉이 많아. 자 마음하고 뭐하고 사실 일을 못하거나 뭐 할 때도 그냥 그래 아유 이때 몸 관리는 하자 이게 되는데 연봉 적으신 분 어떡하지? 이제 내가 안 벌면 어떡하지? 스트레스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몸으로 받는 부담감이 또 다른 거죠. 그걸 전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한 28%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이면 40%, 1억 이상이면 12%. 이건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네, 이 통계가.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의사의 지침을 잘 따를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 외의 방법도 많이 찾을 수 있는 본인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의료 쇼핑 엄청 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있는 5대 비싼 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그쪽 암 관련 전문의들 다 만났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항암 방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5년 이내 사망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아직
건강보험으로 케어하지 못하는 그 빈 갭이 있다는 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그 그렇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예, 마음의 시간적 여유도 여유도 있고. 그렇고 예.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봤을 때 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좀 자리가 그래도 안정적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맥도날드 먹고 하는 애들이 그냥 신선한 샐러드 사가지고 먹는 것보다 맥도날드가 훨씬 싸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보면은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예. 비만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구성됐던 가장 기본적인 그 뭐 입에 들어가는 기본 음식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일단. 제가 그래서 열받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빵값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거든요. 맞아. 그걸 망친 게 파리바게트하고 이렇게 얘기되나요? 아무튼 그 양대 프랜차이즈 빵집 나 그 또래 거기 갔는데 빵 정말 1,700원이더라고. 저 크림빵 하나 먹었더니. 비싸고 작아요. 어. 그래서 열받고 거기에 샐러드 가격이 우리나라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야채가. 한 6,000원 하더라고. 닭가슴살 샐러드. 그러니까 그 6,000원에. 말도 안 되게 비싼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만한 봉지에 왜냐하면 그거는 샐러드라는 건 하루 이틀 안에 다 소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얼마냐면 그게 씻어 나온 야채인데 바로 샐러드로 먹을 수 있게 한 1유로에서 1.5유로니까 1,500원, 2,000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사려면 사실 2-3배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샐러드를 먹고 싶어도 제가 그 최근에 그 샐러드 뭐 딜리버리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이걸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보는 서양 음식 있잖아요. 참 비싸요. 그죠? 참 서양 음식은 그냥 비싼 것 같아. 이유도 없이.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자, 오늘은 생로병사의 비리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막상 또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다 보니까 역시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좋은 차 갖고 싶고, 뭐 인기도 더 많이 끌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이 건강한 분들은 일단 건강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건강을 또 미리 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요 시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또 안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 이슈 가지고 막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극한이었어. 네.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냉정하게 머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서 투표를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화를 좀 덜 내면서 냉정한 선택만 잘하면 시기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준비한 시간 끝이 났고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 텐데, 네, 여러분들 우리 새가 날아든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은 좀 여러 구독자가 많이 보이는 게 우리 또 새날에 또 입김이 또 많이 또 세지는 것도 있고요.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셔야 이 노출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르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야. 눌러줄 때마다 조금 더 이렇게 남들의 눈에 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게 굉장히 크다는 의미를 드리면서,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